그래서 이게 정신문화로 잠깐 넘어가 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엘고라고 그때 당시 2005년에 우리나라 왔을 때 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얘기한 겁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째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뭘 얘기했냐면은 이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라이프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금속활자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인쇄혁명이 일어나서 지식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르네상스 종교개혁,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민혁명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가보니까 이렇게 기념 동상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활동을 했었죠. 구텐베르크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구텐베르크의 고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독일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예요. 마인츠에 보면은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국관이 있어요. 한국.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 한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 끝에 보면은 설명서가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끝부분입니다.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땡겨서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박물관이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직지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술임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도 직지를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게 해놨어요. 설명을 굉장히 작게 해놔서 이제 알 수가 없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고 부통령이 서울 디지털 포럼에 와서 얘기한 게 있어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의 교황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얻어온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금속활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양의 교황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얻어온 기술인데 한국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말들을 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2005년에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우리나라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언론의 어떤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그냥 직지가 오래됐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어요. 직지가 한 80년 오래됐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오래됐지 그냥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줄 이제 발명한 건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근데 뭐냐면은 이런 것이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라고 하는 것은 발명품이 아니라 모방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교황사절단에 누가 있었냐면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이 있었다. 이 사람이 구텐베르크의 친구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어떤 동지, 동료, 아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실제로 그 금속활자 인쇄술의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뭐냐면 이 금속활자 인쇄술이라는 것을 이거 인쇄술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써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기술 전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조선인이 고려의 어떤 인쇄술을 이어받은 조선인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술 이전을 하러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사절단과 더불어서 와가지고 여기에 기술 이전을 해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의 친구 중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추기경이 1452년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교황 니콜라우스 5세에게 소개했고 42행 성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알렸다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조선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대구 MBC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내놨죠. 구텐베르크 고려를 훔치다. 라고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50분짜리 다큐인데요. 근데 다큐만 적은 것이 아니라 이 PD가 뭘 했냐면은 논문을 썼어요. 이걸 가지고 논문 써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 상태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연구가 다 됐다라는 거죠. 그 연구의 핵심을 뉴스로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확실한 거죠. 지금 뭐냐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쇄를 했을 땐 처음에는 모래 알갱이가 나오는 주물사 주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좀 전에 마인츠 박물관을 가면은 마인츠 박물관에서는 처음에 옛날의 주조 방법으로 그걸 종이를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나눠줍니다.
그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상으로 나눠주는데, 그때 그 주조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의 어떤 그 모래 알갱이가 나오는 고려의 어떤 주물사 주조법이 아니에요. 그 주물사 주조법으로 처음에 42행 성서를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그거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 기술을 갖다가 지금 이제 모래 알갱이가 나오는 우리 주물사 주조법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뭐냐면 왜 몇 년 사이에 그걸 만들 수가 없냐면은, 우리는 목판 활자 인쇄술을 탄생한 후에 500년 동안의 활자 기술을 발전시켜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것이 그냥 몇 년 사이에 만들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죠. 경주 불국사의 3층 석다에 보면 무주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더 빨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ABC 방송의 전 보도국장인데요. 한국은 인쇄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인데 세계가 잘 모른다. 잘 모르죠. 팔만대장경의 정신이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조차도 그 위대함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팔만대장경 다큐를 갖다가 이분이 찍다가 ABC 방송에 찍다가 이게 캔슬됐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캔슬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팔만대장경도 대단한 게요. 이 팔만대장경이 800년 동안에 이게 온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사실 뭐 6.25도 있었고, 그때 일제 식민지 일본이 가져가려고도 했었고, 조선시대에 보면은 일본이 대장경의 이 목판을 이걸 달라라고 했던 요청을 70번 이상을 했대요. 70번 이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일본이 불교가 발전하면서 이거에 갈구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달라고 하니까 뭐 세종도 보면 딴 걸 주고 그래요. 이거는 못 주니까 신하들도 반대하고 하니까 딴 거 줘버려 해가지고 몇 번이나 이렇게 무마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팔만대장경, 이 대장경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이제 6778권에 8만 개죠. 8만 개가 있고, 경판이 이 경판만 연결하면 60km 동안 이어질 수가 있다. 이게 8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은 정말 기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인양요 때 그 참여한 군인인데요. 화가가 이제 차출이 된 거죠. 그 앙리 쥐베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과 같은 먼 국동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책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우리도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책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는 인쇄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족보를 중요시하니까 다들 족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록문화의 강국이다. 인쇄술이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걸 통한 기록문화의 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문화유산 등록하는 데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예, 아시아에선 1위고, 조선왕조 실록이니 이런 것들 많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문자 자체도 이제 굉장한 거죠. 한글은 가장 독창적이고 훌륭한 음성 문자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가 한글이다. 최근에 제레미 다이아몬드 왔었죠. 그리고 베르너 사세, 한글은 한국의 전통 철학과 과학 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